뭔가 끝내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잘 못해. 시작도 약간 예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잘 못하는데, 자, 요런 데에서 용띠이신 분들이 길잡이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닭띠분들에게 예.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져와 봤거든요. 예. 닭띠분들 팔자, 사주팔자에 예. 어떤 성향의 특징이 있고, 예. 그리고 이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궁합, 예.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잘 안 맞을 수 있는 궁합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닭띠신 분들의 성향을 얘기할 때요. 자, 목화, 토, 금, 수, 오행 중에서 닭띠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금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래서 예리하다, 단호하다. 자, 이런 성격의 소유자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정리정돈을 잘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걸 갖다가 딱딱 끊어낼 거 끊어내고 치울 거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성향의 이제 소유자이신 분들이 많고, 네. 자, 거기에 이제 이러한 예리한 성격은요, 어떤 좀 이지적인 이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닭띠신 분들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도화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중들한테 좀 호감적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로? 이지적인 이미지로.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을 얘기하면 결단을 잘 내리다 보니까 다소간 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고, 싫고 뭐가 딱 끊는 느낌이 난다 그랬죠. 네. 싫고 좋은 게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좀 다소 까칠하다 하는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계셔요. 또 이 마무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가을의 또 수학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닭띠이신 분들이 수학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다소간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자, 이익이나 이재에 민감하기는 한데 군계 일학 대중들한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우아하다, 고귀하다, 약간 요런 그 이미지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관계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닭띠를 얘기할 때 파제, 닭한테 모이를 줘보면요. 네. 자기가 자기 모이를 발로 이렇게 흩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파제의 기운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계명성, 아침에 우는 닭이 사람 날을 깨우듯이 누군가의 멘토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궁합을 본다 하면 그 두 사람의 어떤 성향, 특성, 또 각자 원하는 상대방 스타일, 또 운의 흐름까지 같이 봐가지고 네.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맞는 부분이 더 많으면 좋은 궁합, 안 맞는 궁합이 더 많으면 나쁜 궁합.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띠 하나만 가지고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을 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안 맞을 수 있기는 한데, 또 이 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금묘 화실론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자리이고, 또 조상자리, 집안자리다 보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어떤 그 궁합보다는 집안끼리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갖다가 띠별 궁합을 갖다가 보던 것이 지금까지도 습관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어쨌건 간에 궁합을 보는 요소 가운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봐요. 종합적으로 많이 본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합, 특히 삼합이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좋은 궁합이라고 얘기하고, 충, 서로 정반대에서 부딪히는 기운이 있으면 안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외에 또 애정적인 관계인 육합이라든지 아니면 신살로 돼서 원진살, 요 정도까지는 같이 봐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닭띠와 삼합의 관계에 놓여진 띠가 뱀띠와 소띠예요. 닭띠는 뱀띠와도 잘 맞고 소띠와도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뱀띠이신 분들은 좀 약간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닭띠신 분들은 당연히 좀 논리적이고 냉정한 부분이죠. 네. 요것이 서로 정반대인 것 같지만 뭔가 이제 나사가 끼워지듯이 테트리스가 맞춰지듯이 아구가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자, 소띠이신 분들은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닭띠가 보면 이 방향을 잘 못, 약간 변덕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방향을 좀 잘 못 잡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소띠의 어떤 명확한 목표성, 그 다음에 어떤 우직함, 성실함, 특히 이 소띠신 분들은요, 약간 현실 감각이 좀 뛰어나요. 요런 것들. 이 닭띠신 분들하고 아주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소띠신 분들이 좀 무뚝뚝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네. 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이 뱀 닭띠신 분들이 갖는 어떤 예민함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삼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관계. 그래서 사회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물론 남녀 관계로도 괜찮아요. 좋은 궁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성을 제외하고 약간 감성적, 감정적, 이유 없이 왜 끌린다, 좋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음양합, 애정합 이렇게 얘기하는 육합이에요. 네. 요 육합의 관계는 용띠입니다. 자, 이 육합이라고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생합이라는 것이 있고 극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생합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생해준다는 것이고, 극합이라는 것은 한 분이 다른 분을 갖다가 관리해주고 보호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통제 느낌도 약간 나요. 네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닭띠와 용띠의 관계를 갖다가 전형적인 생합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생해주느냐? 용띠가 닭띠를. 그래서 닭띠에게 용띠는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 이 생합의 경우에, 즉 닭띠 입장에서 용띠는요, 네.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내비게이션과 길잡이 역할, 그 다음에 연료통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닭띠 입장에서는 이 용띠가 굉장히 이제 이 높은 이상과 어떤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닭띠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뭔가 끝내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잘 못해. 시작 또 약간 예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잘 못하는데, 자, 요런 데에서 용띠이신 분들이 길잡이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힘도 실어주고. 물도 이렇게 물고도 터주는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해준다는 거는. 예. 안 좋은 궁합으로 첫 번째는 이제 토끼띠입니다. 이제 띠를 갖다가 12지지를 12방위로 놨을 때 닭띠는 정서쪽이에요. 그런데 토끼띠는요 정동쪽이에요. 완전 반대. 완전 반대죠. 자, 토끼띠는 전형적으로 해 뜨는 아침이고 봄의 기운이에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총명하고 사교성도 좋아요. 네네. 또 인간관계에서 이 정리정돈의 기운을 갖는 닭띠는요, 이 사교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맺고 끊는 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을 처리할 때 있잖아요. 네. 토끼띠는 인간관계 중심이에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것이냐 이렇게 봐요. 근데 닭띠는요, 업무 효율성 중심이에요. 누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어진 일을 갖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좀 부딪히겠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토끼띠는 당연히 그 시작의 기운이거든요. 네. 대책 없이 시작을 잘한다? 아. 이런 경향이 없잖아 조금 있어요. 네네네. 근데 닭띠 같은 경우에는요, 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걸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를 고민하거든. 그러니까 토끼띠 입장에서는 닭띠가 늘 시작을 방해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닭띠 입장에서는요,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늘 부딪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으로 이제 이 원진살의 관계는요, 범띠,
호랑이띠인데 네네. 자 호증개취단 이렇게 얘기해요. 호랑이는 미워한다. 닭의 짧은 부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산중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네. 뭔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리더십 보스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닭들을 아까 잠깐 설명할 때 도화의 기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도화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딱 앉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로 이렇게 시선이 모이게끔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 집단의 리더는 난데 주목은 누가 받고 있다고? 닭띠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를 방해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게 좀 못마땅하다는 거지. 닭띠 입장에서도요. 주목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리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좀 뭐라 그러나 이게 불편한 관계는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원진사를 얘기할 때, 자, 어떤 보면 이게 12지지가 순차적으로 결합해 나가는 관계를 방해한다. 그래서 애증의 교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근히 부부 사이에요. 원진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진살이 처음에는 너무 잘 맞아요. 아까 도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닭,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 처음에는 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비슷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거듭드리는 말씀이냐 실질적으로 뭐가 방해되고 부딪히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뭐가 점점 못마땅한 게 쌓여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힘든 게 순전히 상대방 닭띠 입장에서는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닭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어떤 그 이제 불편함이 넘어서 나중에 이제 원한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 잘 맞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둘 사이에는요 합이 있어요. 합이요. 떨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떨어지지를 못해. 떨어질만 하면 서로가 끌어당겨요. 그래서 애증의 교차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충보다 더 힘들고 불편한 게 이 원진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선생님 따라서 좀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충보다는 원진을 갖다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닭띠 분들을 위해서 예. 궁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예. 신기하네요. 이게 처음에는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예. 뭐 원진처럼 나중에는 결국에는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렇죠. 실제로 선생님이 상담 사례에서도 만나 뵀다는 거죠. 그렇죠. 많아요. 부부 사이에요. 원진살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나도 지금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예. 나도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담 받아 보시면서 예. 더 좋은 궁합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